입 닥쳐. 당장 저 미친년 끌어내. 박대호 중장이 소리치는 순간 강한나 원사는 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듯 일갈했습니다. 김하사를 죽인 살인자 주제에 감히 축사를 하겠다고. 쾅! 천여 명이 지켜보는 단상 위에서 그녀는 5억짜리 뇌물 책상을 군화발로 걷어차 아래로 굴려 떨어뜨렸습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뒤로 꺾었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독극물 탄 음식, 납치된 조카, 이모,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암말기 판정을 받은 70대 노병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복수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제1군단 연병장에는 이른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상 중앙에 놓인 호화로운 원목 책상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이탈리아제 마호가니로 만든 그 책상은 박대호 중장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예하 부대장들이 내빈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천여 명의 장병들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죠. 행사사회를 맡은 대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박대호 중장님의 군단장 진급 축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에 앞서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채웠습니다. 박대호가 단상으로 올라가 책상 뒤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1군단은 더욱 강한 부대로. 박대호가 축사를 시작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병장 뒤편에서 한 사람이 대열을 벗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정복 차림의 여군 원사였죠. 주임 원사 강한나였습니다. 강한나는 예법을 무시한 채 단상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기 주임 원사님이 왜 저러시는 거야? 박대호가 눈살을 찌푸리며 강한나를 쳐다봤습니다. 원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강한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대호의 정면으로 걸어가 책상 앞에 섰죠. 강한나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겠습니까? 강한나가 천천히 오른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군화굽이 햇빛에 번쩍였죠. 그리고 그녀는 있는 힘껏 책상의 전면을 걷어찼습니다.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책상이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책상이 바닥에 부딪히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연병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한나가 마이크를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더러운 뇌물 책상 위에서 군인의 명예를 논하겠다고, 김하사를 죽인 자가 감히 축사를 하겠다고. 강한나의 외침에 연병장이 술렁였습니다. 박대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강한나가 박대호를 정면으로 노려보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요? 김하사가 신고했을 때 왜 묵살했소? 왜 그 아이를 죽였소? 박대호가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헌병,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 단상 옆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 4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강한나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박대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박대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35년 군 생활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요. 당신은 군인이 아니라 살인자요. 헌병들이 강한나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강한나가 저항하지 않았죠. 헌병들이 그녀의 팔을 뒤로 꺾으며 단상 아래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내빈석에 앉아있던 국방부 관계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군단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박대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잠깐의 해프닝입니다. 최근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원사가 일으킨 소동입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빈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병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헌병들에게 끌려가던 강한나가 갑자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녀의 정복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죠. 봉투가 찢어지며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게 뭐야? 서류 같은데. 병사 몇 명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장부였죠. 방산업체 이름과 금액,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대호가 단상에서 소리쳤습니다. 그것들 다 회수해. 아무것도 보지 마. 하지만 이미 서류는 병사들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연병장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죠. 박대호가 단상에서 내려와 참모들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주임원사 강한나, 즉각 보직 해임한다. 긴급 체포 명령 발동. 모든 장병은 오늘 본 것과 들은 것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참모 한 명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 수사관들이 강한나를 에워쌌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강한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죠. 주임원사님, 군단 취조실로 압송하겠습니다. 강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강한나의 휴대전화와 시계를 압수했죠. 통신 장비 일체 회수 완료했습니다. 강한나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연병장을 돌아봤습니다. 단상 아래 널브러진 책상 파편들이 보였죠. 병사들이 몰래 파편과 서류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강한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박대호가 참모들에게 다급히 지시했습니다. 언론 통제해. 군단 출입구 전부 봉쇄. 누구도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해. 예, 알겠습니다. 군단 취조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강한나를 의자에 앉혔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방 안을 비쳤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강한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강한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죠.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강한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던진 불씨가 어떻게 번질지 너희들은 아직 모를 거다. 취조실 밖에서는 발소리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그 시각 군단 정문 게이트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위병소를 향해 소리쳤죠. 군단장 진급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임원사가 체포됐다는데 사실입니까? 위병들이 게이트를 굳게 잠그고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출입 통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게이트를 비췄죠. 35년 군 생활을 보낸 베테랑 원사의 하극상이었습니다. 단순한 난동이 아니었죠. 이것은 군 전체의 치부를 드러내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집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정신병원으로 보낼 서류 준비는 다 됐나? 참모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심신상실 진단서 초안입니다. 군의관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박대호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강한나는 망상에 빠진 정신병자야. 스트레스로 정신이 나간 거지. 이렇게 기록해. 알겠습니다. 참모장이 물러나자 박대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정보과장입니까? 강한나 관사 수색 즉시 시작하시오. 뭐든 찾아내. 횡령, 비리, 뭐라도 좋으니까 증거를 만들어. 예, 알겠습니다. 박대호가 전화를 끊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한나의 관사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섰습니다. 정보요원 5명이 차에서 내렸죠. 요원 1명이 관사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군 정보가다. 수색영장 집행한다.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요원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죠.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요원 1명이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급품 결제 서류가 있습니다. 다른 요원이 달려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거 날짜 조작하면 횡령으로 엮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 가져가. 본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야. 요원들은 강한나의 물건들을 모조리 뒤졌습니다. 책상이 가족 사진마저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한편 군단 막사 회의실에는 김하사와 같은 부대였던 하사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대호의 신복인 대령이 그들 앞에 섰죠. 대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강한나 편을 들 거야? 아니면 군단장님 편을 들 거야? 하사관 1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령이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간단해. 강한나가 평소에 김하사를 괴롭혔다고 증언하면 돼. 여기 서명만 하면 돼.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임원사님은 김하사를. 대령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입 닥쳐. 너희 가족들 생각 안 나? 저녁 후 취직할 곳 생각 안 나? 군단장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사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대령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지금 당장. 하사관들은 어쩔 수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진술서에 이름을 적었죠. 취조실에서는 강한나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물 한 잔을 내밀었죠. 드시죠. 강한나가 물잔을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수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사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협조 좀 해주십시오. 강한나가 수사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하사가 죽던 날 박대호의 차량 운행 기록 확인해봐. 박대호가 그날 밤 창고에 갔다 온 기록이 있을 거야. 수사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권한이 없으면 만들어. 내가 진짜 군인이라면 말이야. 수사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군단 취사병 막사에서는 한 젊은 병사가 휴대전화를 몰래 꺼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번호를 눌렀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임진우 변호사님 사무실인가요? 네, 그런데요. 취사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1군단 소속 병사입니다. 강한나 주임원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임원사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주임원사님께서 미리 저에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지금 취조실에 갇혀 계십니다. 전화 너머로 임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치 좌표 알려주십시오. 군단 내 여군 휴게실에서는 여군 부사관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주임원사님이 정말 정신병원에 갇힌대. 말도 안 돼. 주임원사님이 미쳤다고? 박대호가 입막음하려는 거야. 다들 조심해. 여군 중사 1명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입 조심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대호는 국방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위 인사가 전화를 받았죠. 차관님, 저 박대호입니다. 무슨 일인가? 이번 사건을 여군들의 조직적 하극상으로 규정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알겠네. 내가 위에 보고하지. 박대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강한나는 군 병원 정신과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죠. 강한나가 창살을 붙잡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간호사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강한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지 않을 거야. 드셔야 합니다. 내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는 한 입도 안 먹어.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식판을 들고 나갔습니다. 강한나의 여동생 민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죠.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봤죠. 민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남자 한 명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강한나 원사 동생이 하는 가게라면서요?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손님이니까. 남자들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가게 앞에 그대로 서 있었죠.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군 내부망 게시판에는 강한나의 과거 사진과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한나, 원사, 과거 전장에서 부하들 구한 영웅 기마사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운 사람이 강한나였다. 하지만 글들은 올라오자마자 삭제됐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지워진 거였죠. 병사들이 게시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자꾸 지우는 거야? 위에서 압력 넣는 거지, 뭐. 박대호가 법무실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한나를 명예훼손과 상관 모욕 죄목으로 군법회의에 기소하시오.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법무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실에서 강한나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벽면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죠. 전술 지도였습니다. 적의 배치와 아군의 동선을 그렸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들고 왔습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강한나가 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내 정신은 멀쩡해. 약 따위 필요 없어. 군단 정문 앞에는 동료 원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죠. 팻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위병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원사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집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집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위병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박대호의 집무실에서는 참모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한나 원사의 조카 학업 기록입니다. 박대호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걸로 위조 서류 만들 수 있나? 장학금 부정수급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박대호가 씩 웃었습니다. 좋아. 준비해둬. 필요할 때 쓸 거야. 며칠 후 병원 앞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강한나를 다른 시설로 이송하기 위해서였죠.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송 준비하겠습니다. 강한나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구급차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변호사였죠. 임진우였습니다. 임진우가 서류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법원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강한나 원사의 강제 이송을 즉시 중지하십시오. 의료진이 당황하며 멈춰섰습니다.
임진우가 병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간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임진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죠. 강한나는 그의 옆에서 똑바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강한나 원사의 강제 입원 금지 가처분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군 검찰 측 변호인단도 자리를 잡았죠. 임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강한나 원사가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군 내부의 부패를 고발한 양심적 군인입니다. 군 검찰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상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군 기강을 무너뜨린 범죄자입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임진우 변호사,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임진우가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나무 파편 몇 조각이 들어 있었죠. 재판장님, 이것은 강한나 원사가 걷어찬 책상의 파편입니다. 이 파편 안에서 발견된 물건이 있습니다. 임진우가 작은 검은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취 장치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임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장치는 김하사가 죽기 전 박대호 중장의 뇌물수수 장면을 녹음하기 위해 책상 아래 몰래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군 검찰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불법 도청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임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님, 이 증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임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하사는 생전에 자신의 상관이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장치를 설치했고 강한나 원사에게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진우가 녹취 장치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중장님, 이번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우리 회사 좀 밀어주십시오. 감사의 표시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준비했소? 10억입니다. 절반은 지금, 나머지는 계약 성사 후에 드리겠습니다. 좋소. 내가 위에 잘 말하겠소.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노트에 휘갈겨 썼죠. 군 검찰 변호사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외쳤습니다. 조작입니다. 음성 변조로 만든 가짜 녹음입니다. 임진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성 감정을 신청하시죠. 박대호 중장의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음성 감정을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법정이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대호는 법정 밖 대기실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죠. 저 박대호요. 임진우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시오. 군사기밀을 민간에 유출했다고 해. 알겠습니다. 박대호가 전화를 끊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법정 밖 광장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극우 단체 회원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죠. 한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강한나는 군 기강을 무너뜨린 반역자다. 엄벌해야 한다. 반대편에는 예비역 군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피켓을 들고 서 있었죠. 강한나 원사를 지지합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두 무리 사이에 경찰들이 서서 충돌을 막았습니다. 한 예비역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진실을 모르고 있소. 강한나 원사는 영웅이요. 극우 단체 회원 한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뭐라고?
경찰이 그들을 떼어놓았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물러서세요. 광장은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죠. 재개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방청석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여군 대위 한 명이 들어왔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군 대위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기마사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박지영 대위입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증인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박지영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대호 중장이 기마사의 성추행 신고를 묵살하라고 지시한 문건입니다. 박지영이 서류를 재판장 앞으로 던졌습니다. 서류가 공중에서 펼쳐지며 바닥에 흩어졌죠. 군 검찰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법정 모독으로 체포하십시오. 하지만 재판장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기마사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박대호는 쉬쉬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기마사는 죽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한나가 박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었죠. 그 순간 법정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법정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재판장님, 밖에서 시위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당황하며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임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기마사가 남긴 클라우드 서버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군 검찰 변호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국가 기밀입니다. 임진우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국가 기밀이요? 아니면 박대호의 범죄 증거입니까?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서버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십시오. 임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밤 임진우의 사무실 문이 부서졌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 4명이 침입했죠. 남자들이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컴퓨터를 뒤졌습니다. 한 남자가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다. 남자가 노트북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화면이 깨지며 산산조각 났죠. 남자들은 서버 접속 장치들을 모두 부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정에서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강한나가 증언대에 섰죠. 군 검찰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강한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군 검찰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언론 보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군사 기밀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재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법정 뒤쪽에서 법원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재판장에게 무언가 속삭였죠. 재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한나가 증언대에서 박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짜 적은 적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단상 위에 있습니다. 강한나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킨다면서 뒤에서는 돈을 받아 챙기는 자들, 부하의 목숨보다 자기 진급이 중요한 자들, 그들이 진짜 적입니다. 박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인 마가. 하지만 강한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마사는 25이었습니다. 꿈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를 죽인 건 강한나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죠. 손바닥에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강한나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임진우가 달려갔습니다.
원사님, 강한나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의료진 불러. 구급차. 강한나가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재판장이 황급히 외쳤습니다. 잠시 휴정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법정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죠. 병실 안에는 낯선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군 예비역 3명이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투복을 입고 있었죠. 강한나가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예비역 1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원사님, 민간병원입니다. 임진우 변호사님이 옮겨주셨습니다. 강한나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죠. 법정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간암 말기라고 합니다. 강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병실 문이 열리며 임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낯익은 얼굴들이 따라왔죠. 30대 남자가 강한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원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이등병 시절 원사님이 구해주신 김태준입니다. 강한나가 그를 천천히 쳐다봤습니다. 태준이, 맞나? 김태준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 원사님. 지금은 IT 회사에서 일합니다. 원사님 도우러 왔습니다. 다른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진입니다.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사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습니다. 강한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들이. 임진우가 강한나 옆에 앉았습니다. 원사님, 제 사무실이 습격당했습니다. 서버 접속 장치를 모두 부쉈습니다. 강한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임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하사가 백업 파일을 다른 곳에 숨겨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한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군용 수첩. 가져왔나? 예비역 1명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강한나에게 건넸죠. 강한나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작은 USB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USB를 떼어냈습니다. 이게 김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임진우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증거, 박대호의 거래 내역, 통화 녹음, 뇌물수수 영상, 다 있어. 김태준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USB를 꽂자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폴더가 있었죠. 김태준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원사님, 여기 엄청난 양의 자료가 있습니다. 방산업체 거래 내역, 정치인 명단, 계좌번호까지. 강한나가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잘했어, 김하사. 잘했어.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되겠네요? 임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또 막을 겁니다. 강한나가 말했습니다. 부대 배치도 있나? 예비역 1명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제1군단 배치도였죠. 강한나가 배치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박대호의 신복들이 여기에 있어. 이들을 먼저 고립시켜야 해. 임진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거야. 아직 양심이 남은 사람들이 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수액을 들고 들어왔죠. 간호사가 강한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사님. 강한나가 간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최경수 중사였습니다. 이라크에서 원사님과 함께 싸우셨죠. 강한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수, 최경수의 딸.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원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간호사가 수액을 걸며 속삭였습니다. 어제 수상한 남자 둘이 병원에 왔습니다. 원사님 식사에 뭔가 타려고 했습니다. 제가 막았습니다. 강한나가 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은인이신데요. 며칠 후 임진우가 노트북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원사님 찾았습니다. 뭘? 박대호의 비자금 계좌입니다. 가상화폐로 세탁해서 스위스 은행으로 보냈습니다. 임진우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죠. 강한나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금액이 500억입니다. 10년간 모은 겁니다. 강한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부하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임진우가 물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쓸까요? 강한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려. 내 이름으로. 국민청원이요? 사람들의 힘을 빌리는 거야. 군이 막아도 국민은 못 막아. 박수진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제가 기사 쓰겠습니다. 강한나 원사의 투병 사실도 함께 알리고요. 강한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투병 사실은 알려도 돼. 오히려 그게 무기가 될 수 있어. 임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기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죽어가는 노병이 마지막으로 싸우는 모습. 그게 힘이 돼. 다음 날 인터넷에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한나 원사를 구해주세요. 그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청원 동의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 국방부 앞 광장에는 예비역 여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쳤죠. 한 예비역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강한나 원사를 지킵시다. 우리가 포기하면 정의도 죽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병실에서 강한나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카메라를 자신에게 돌렸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한나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강한나입니다. 35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명예를 지키십시오. 부하의 생명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짜 군인입니다. 강한나가 녹화를 멈췄습니다. 파일을 김태준에게 보냈죠. 이거 퍼뜨려. 알겠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군 내부망에도 올라왔죠. 막사에서 병사들이 영상을 봤습니다. 주임 원사님, 원사님 말이 맞아. 초급 간부들도 영상을 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한 소령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박대호가 진짜 문제인 것 같아. 임진우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고급 호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방산업체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그를 맞이했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봉투를 주고받았습니다. 임진우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끝장을 볼 수 있겠어. 병실에서 강한나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놀라며 달려왔죠. 원사님,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강한나가 침대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재판에 나가야 해. 내 발로 서서. 하지만 몸이. 괜찮아. 나 특전사 출신이야. 강한나가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비역들이 강한나를 지켜봤습니다. 한 명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원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병실 창가에는 편지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응원 편지들이었죠.
강한나가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 읽었습니다. 원사님, 제 아들도 군인입니다. 원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안심입니다. 힘내세요. 강한나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권력 전체를 무너뜨리는 전쟁이었죠. 강한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방부 앞 광장에 촛불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법정 앞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과 예비역들이 대형 스크린을 올려다봤죠. 재판 중계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법정 안으로 강한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왔지만 강한나는 거절했죠.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임진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원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강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발로 서야 해. 김하사 앞에서 강한나가 증언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강한나가 증언대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세웠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노트북을 법정 화면에 연결했죠. 화면에 부대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김하사가 죽기 이틀 전이었죠. 화면 속 김하사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박대호가 따라왔습니다. 박대호가 김하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영상 속 박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사, 쓸데없는 짓 그만둬.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김하사가 뒤돌아섰습니다. 중장님, 잘못된 일은 고쳐야 합니다. 박대호가 김하사의 턱을 움켜쥐었습니다. 입 다물지 못해? 내 가족 생각은 안 나? 김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알아서 해. 박대호가 김하사를 밀쳐냈습니다. 김하사가 벽에 부딪혔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광장의 스크린을 보던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박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이야. 저 영상은 가짜야. 임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대 CCTV 서버에서 직접 복원한 겁니다. 감정 결과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감정 결과 원본이 맞다고 나왔습니다. 박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그때 방청석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령 한 명이 들어왔죠. 중령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중령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박대호 중장의 전속 부관 이재혁 중령입니다. 증언하겠습니다. 박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재혁이 박대호를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장님.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재혁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박대호 중장이 김하사를 창고로 부른 날 밤 현장에 있었습니다. 중장님은 김하사에게 모든 증거를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날 너는 없었어. 이재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장님 명령으로 창고 밖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안에서 김하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김하사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재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한나가 증언대에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한나가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녹취 장치였죠. 임진우가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강한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대호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계약 성사되면 300억이야. 국방부 차관한테 100억, 장관한테 100억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갖는 거지.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단 작성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좋아. 이번 건 깔끔하게 처리하자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대호의 변호사 3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변론할 수 없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법정을 나갔습니다. 박대호가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어디가? 돌아와.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피고인 박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공모자로 밝혀진 국방부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시 발부합니다. 법정 경위 2명이 박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박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경위들이 박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대호가 끌려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한나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대호 앞을 가로막았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한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인의 자격 박탈이다. 박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위들이 박대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광장의 사람들도 환호했습니다. 이겼다. 정의가 승리했어. 대형 스크린 앞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죠. 강한나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임진우가 그녀를 부축했죠. 원사님, 해내셨습니다. 강한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낸 거야. 법정 복도에는 김하사의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다발이 그 앞에 쌓여 있었죠. 강한나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아사, 이제 편히 쉬렴. 강한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강한나가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군 내부 비리를 방치한 것은 국방부의 책임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한나 원사에게 1계급 특징과 명예로운 복직을 제안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일주일 후 강한나가 제1군단 정문 앞에 섰습니다. 정복을 입고 있었죠. 가슴에는 원사 계급장이 빛났습니다. 위병들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경례. 부대원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 박수를 쳤죠. 강한나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받는 진심 어린 환영이었습니다. 동료 원사들이 달려와 강한나를 껴안았습니다. 원사님, 돌아오셨습니다. 강한나가 그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 강한나는 과거 자신이 갇혀있던 취조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죠. 차가운 형광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원사님, 들어가시게요? 강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갇혀있던 그 의자였죠. 강한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네.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한 원사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강한나가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한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동생 민지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언니, 오늘은 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고마워. 조카가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모, 축하해요. 강한나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조카 덕분이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한나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가 적혀 있지 않았죠. 강한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머리핀 하나가 나왔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조카의 머리핀이었습니다.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강한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한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지야, 조카 어디 있어? 민지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방에 있을 텐데? 강한나가 조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조카의 방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조카야, 대답해. 민지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강한나가 민지를 돌아봤습니다. 조카가 없어?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강한나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상자를 집어들었죠. 민지에게 머리핀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조카 거 맞지? 민지가 머리핀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딸이. 민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한나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111을 눌렀죠.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조카가 납치됐습니다. 강한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 한 명이 강한나를 마주 앉았습니다. 원사님, 납치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럼 저 피 묻은 머리핀은 뭡니까?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순 가출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럴 수 있어요. 강한나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가출이요? 협박 쪽지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쪽지는 장난일 수도 있고요. 강한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산 카르텔이 한 짓입니다. 조사 좀 제대로 하십시오. 형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원사님, 흥분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눈빛에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강한나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임진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원사님, 경찰이 뭐래요? 가출 사건으로 치부하더군. 제대로 수사할 생각이 없어. 임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카르텔이 경찰까지 손을 쓴 겁니다. 강한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한나의 뇌 사진이었죠.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사님, 암세포가 뇌로 전이됐습니다. 강한나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석 달입니다. 강한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력 저하, 두통, 어지럼증이 심해질 겁니다.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강한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은 안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강한나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강한나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죠. 강한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요?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한나 원사.
잘 지내시나? 당신들이 카르텔이군. 영리하시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강한나가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뭡니까? 김하사의 USB와 모든 증거 자료를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그리고 임진우 변호사를 해임하십시오. 조카는 어디 있소? 조카는 안전합니다. 아직은요. 사흘 드리죠. 사흘 안에 우리 요구를 들으면 조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한나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민지의 집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어디 있어? 민지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죠. 강한나가 민지를 안았습니다. 민지야, 정신 차려. 내가 꼭 찾아올게. 민지가 강한나를 밀쳤습니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민지의 말에 강한나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한나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죠. 벽을 짚었습니다. 원사님,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강한나가 눈을 비볐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 간호사가 강한나를 부축했습니다. 병실로 가시죠. 병실 창밖으로 병원 앞 광장이 보였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던 자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거친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욕설을 내뱉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했죠. 한 남자가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강한나는 사기꾼이다. 속지 마라. 병원을 찾아오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강한나가 창문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감옥 안 박대호의 독방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몰래 들여온 전화였죠. 박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나? 임진우 변호사 습격 성공했습니다. 중상입니다. 박대호가 웃었습니다. 잘했어. 강한나 주변 사람들 하나씩 제거해. 알겠습니다. 박대호가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한나, 내가 나를 망쳤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야지. 그날 밤 임진우가 사무실에서 나오다 괴한 3명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쇠파이프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죠. 임진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괴한들이 발로 찼습니다. 강한나 도와주지 마. 알아들었어? 괴한들이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강한나가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임진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죠.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임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임진우가 눈을 떴습니다. 원사님, 제 때문에 미안합니다. 임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강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장관이 참모들을 모았습니다. 강한나 원사 명예 저녁식 날짜 잡아. 이번 주 안으로. 참모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야 해. 이 사건 더 끌면 우리까지 다친다고. 알겠습니다. 강한나의 휴대전화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죠. 강한나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강한나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조카야. 강한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병실에서 강한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통이 심했죠. 눈앞이 계속 흐려졌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드셔야 합니다.
강한나가 약을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강한나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조카의 사진을 봤죠. 웃고 있는 조카의 얼굴이었습니다. 강한나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기다려. 이모가 꼭 구할게. 밤이 깊었습니다. 강한나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전화로 조카의 스마트워치 위치를 확인했죠. 마지막 신호가 표시됐습니다. 서해안 폐염전 근처였습니다. 강한나가 침대 밑을 더듬었습니다. 비상용 진통제 병을 꺼냈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한 움큼 쏟아냈습니다. 강한나가 진통제를 입에 넣었습니다. 물 없이 삼켰습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잠시 후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강한나가 벽을 더듬으며 일어섰습니다. 옷장을 열었죠. 옛 특전사 군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군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을 만졌습니다. 오랜만이네. 강한나가 창문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죠. 창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한나가 창틀에 올라섰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강한나가 뛰어내렸습니다. 무릎을 접어 충격을 흡수했죠. 오른쪽 발목이 삐끗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병원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빠져나갔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강한나. 작전 개시한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짧은 대답이 들렸죠. 집결 장소는 서해안 폐염전. 1시간 후. 알겠습니다, 원사님. 강한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폐염전 입구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여자 3명이 내렸죠. 모두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한 여자가 강한나에게 경례했습니다. 특전사 전역 중사 김명희입니다. 다른 2명도 경례했습니다. 전역 하사 이수진입니다. 전역 병장 박은희입니다. 강한나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다들 왔구나. 김명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연막탄과 섬광탄이 들어 있었죠. 준비했습니다, 원사님. 이수진이 야간 투시경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강한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필요 없어. 눈이 잘 안 보이거든. 박은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몸이 기억해. 30년 훈련이 헛되지 않아. 강한나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조카의 위치가 표시돼 있었죠. 저기서 200m 창고가 있을 거야. 김명희가 물었습니다. 적은 몇 명입니까? 최소 5명, 최대 10명. 우리는 넷입니다. 강한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특전사야. 충분해. 바로 그때 강한나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임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위성통신 해킹 성공. 실시간 위치 전송합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점 6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화면을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적은 6명, 2은 입구, 4은 창고 안.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구들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강한나가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 조용히. 알겠습니다. 4은 어둠을 틈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죠. 강한나가 앞장섰습니다. 눈이 흐릿했지만 지형을 읽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흙의 감촉, 모든 것이 정보였죠. 창고가 보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입구에 남자 둘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손짓했습니다. 박은희와 함께 옆으로 돌아갔죠. 강한나와 김명희는 정면에서 대기했습니다. 이수진이 남자 뒤로 다가갔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않았죠. 목을 조였습니다. 남자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야, 너머. 박은희가 달려들어 남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입을 막았죠. 두 남자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강한나가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을 살짝 열었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스, 강한나가 응할까요? 응하겠지. 조카 목숨이 걸렸는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한나가 주머니에서 섬광탄을 꺼냈습니다. 김명희에게 신호를 보냈죠. 김명희가 연막탄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강한나가 문을 발로 찼습니다. 들어간다.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퍽! 하얀 빛이 터졌습니다. 뭐야? 눈이 안 보여. 연막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한나가 뛰어들었습니다. 눈은 흐릿했지만 소리로 위치를 파악했죠. 왼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한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턱을 맞은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김명희가 오른쪽에서 적 한 명을 제압했습니다. 이수진과 박은희도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막 속에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강한나가 구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언가 느껴졌죠. 조카야. 의자에 묶인 조카가 보였습니다.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죠. 강한나가 달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이모. 조카가 울먹였습니다. 강한나가 조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모가 왔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남자가 권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두머리였죠. 강한나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조카를 뒤로 숨겼습니다. 남자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쏜다. 강한나가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권총을 꺼냈죠.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남자의 윤곽만 겨우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한나는 30년 사격 본능을 믿었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남자가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으악!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한나가 조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가자. 창고 밖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르텔 일당들이 추격해왔죠. 강한나가 김명희에게 소리쳤습니다. 조카 데리고 먼저 가. 하지만 원사님은 명령이야. 김명희가 조카를 업었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죠. 강한나가 창고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적들을 창고 안으로 유인했습니다. 이년아, 어디가? 세 명이 강한나를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한나가 미리 설치해둔 폭발물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잘 가라. 강한나가 창문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퍽! 유리가 깨지며 몸이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콱광! 창고가 무너졌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죠. 강한나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특공대였죠. 강한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조카가 달려왔습니다. 이모, 이모. 강한나가 조카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사하니 다행이다.
조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 눈 떠요. 눈 뜨라고요. 강한나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무너진 창고를 수색했죠. 한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놈 있습니다. 카르텔 간부들을 하나씩 끌어냈습니다. 수갑을 채웠죠. 다른 경찰이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장부 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자금 세탁 장부가 빼곡히 들어 있었죠. 정치인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서장이 장부를 넘겼습니다. 이거 대단한 증거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왔습니다. 강한나를 조심스럽게 옮겼죠. 조카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모, 제발.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강한나 원사, 조카 구출 작전 성공. 방산 카르텔 일당 전원 체포. 기자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70대 노병이 보여준 마지막 투혼입니다. 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무너진 창고 모습이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박대호가 뉴스를 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노려봤죠. 간수가 독방문을 열었습니다. 박대호, 조사실로 나와. 박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 끝났어. 조사실에서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카르텔 배후 세력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당신만 남았어요. 박대호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다 내가 한 짓입니다. 검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강한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카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강한나가 눈을 떴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강한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언니. 내가 그런 말 했잖아. 강한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카가 무사하잖아. 조카가 울먹였습니다. 이모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고마워요. 병실 밖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성금을 들고 온 시민들이었죠. 한 할머니가 봉투를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강한나 원사님 치료비로 써주세요. 젊은 남자도 돈을 냈습니다. 저도 보탭니다. 전국에서 성금이 모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강한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김하사, 봤니? 이모가 해냈어. 강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카가 강한나를 안았습니다. 이모 사랑해요. 강한나가 조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석 달 후 국방부 연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녁식을 보러 온 시민들이었죠.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병장 중앙에 단상이 설치됐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죠. 오전 10시 군악대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강한나 원사의 명예 저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채웠습니다. 강한나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조카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하지만 강한나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호랑이 같은 기계가 서려 있었죠. 장병들이 양쪽에 도열했습니다.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경례. 강한나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다가왔죠. 장관이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무공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한나 원사님,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장관이 훈장을 강한나의 가슴에 달았습니다. 강한나가 경례했습니다. 후배 장병 한 명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원사님 존경합니다. 강한나가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한나 원사님의 저녁사가 있겠습니다. 강한나가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카가 놀라며 부축했죠. 이모, 괜찮으세요? 괜찮아. 강한나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한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군 생활을 마칩니다. 강한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의 책상은 권력이 아니라 부하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장병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계급장보다 중요한 건 양심입니다. 명령보다 중요한 건 정의입니다. 강한나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죠. 김하사는 25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강한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나라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강한나가 격려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연병장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죠. 강한나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동료 원사들이 달려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우리의 자랑이야. 강한나가 그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1년 후 서울 한복판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김하사의 집이라고 쓰여 있었죠. 강한나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조카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모, 오늘 상담 예약 3건 있어요. 알았어. 강한나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병사였죠. 안녕하세요. 강한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아. 편하게 말해. 병사가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죠. 부대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곳이 없어서 강한나가 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다 말해. 내가 들어줄게. 병사가 울먹이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강한나가 메모를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줬죠. 걱정하지 마. 우리 변호사님께 연결해 줄게. 카페 안쪽 사무실에서 임진우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약간 절었지만 표정은 밝았죠. 강한나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상담자 왔어요. 임진우가 일어났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병사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후에는 유가족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죠. 제 아들이 군대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강한나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강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대로 조사해 볼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녁 무렵 카페에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죠. 강한나가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와. 조카였습니다. 사관후보생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조카가 강한나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관후보생 민수아, 보고합니다. 강한나가 일어나 조카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조카. 조카가 웃었습니다. 이모 덕분이에요. 민지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아야, 배고프지? 엄마가 김치찌개 끓였어. 고마워요, 엄마. 세 사람이 카페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저녁을 먹었죠.
그 시각 감옥 독방에서 박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죠. 간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대호 면회 왔어. 거절해. 변호사래. 박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어. 간수가 돌아갔습니다. 박대호가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모든 재산이 몰수됐죠. 가족들도 떠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제1군단 연병장 한쪽에는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팻말이 세워져 있었죠. 기마사를 기리며 나무 아래 벤치에 강한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를 놓았죠. 하사, 잘 있니? 이모가 자주 올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죠. 강한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영화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포스터가 걸려 있었죠. 노병의 투혼 마이너스 강한나 이야기. 강한나와 조카가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이모, 떨려요? 조금.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연병장이 나타났죠. 강한나가 책상을 걷어차는 장면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숨죽이고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한 학생이 강한나를 알아봤습니다. 저기 강한나 원사님이시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강한나가 옛 동료들과 함께 연병장을 거닐었습니다. 이제 편해졌니?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강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숨 쉴 수 있어. 석양이 연병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한나가 주머니에서 낡은 계급장을 꺼냈습니다. 원사 계급장이었죠.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훈장이야.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그래. 평생 자랑스러워. 강한나가 계급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죠. 손님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사님 도와주세요. 강한나가 앞치마를 다시 두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이야기해봐. 밤이 깊어갔습니다. 카페 불빛이 거리를 밝혔죠. 강한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조카가 옆에 섰습니다. 이모, 행복하세요? 강한나가 조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노병은 이제 진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일은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한나가 힘찬 발걸음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밤새도록 거리를 밝혔죠.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35년 군 생활을 바친 한 노병의 이야기였습니다. 강한나는 계급장보다 양심을, 명령보다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죽어가는 몸으로도 진실을 위해 싸웠고 마지막 남은 힘으로 사랑하는 조카를 구해냈습니다. 그녀가 걷어찬 것은 단순한 책상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권력과 썩은 시스템이었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강한나는 이제 단상 위가 아니라 거리에서, 카페에서 진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정의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강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